우리가 스키너처럼 우리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치를 차지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 피아제나 비고치키보다도 더 교실 수업 개선에는 더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스키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선행 자극,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른이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주 단순한 논리가 우리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유효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는 아이를 깨울 수도 있고, 교실 수업이 산만할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동기 유발을 할 것인가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아이의 이 바람직한 이 행동을 학습시키려면 인사를 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되겠죠. 그러나 인사를 하면 사탕을 줘서 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앞에 이 인사라는 행동 전에 제시된 선행 자극이 또 인사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실 수업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자,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또 아주 선생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필기를 아주 정말 잘한다, 예, 그럴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죠.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 수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교 현장에 가보면 너무 이렇게 이질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사고나 또 선행학습이 많이 된 아이, 되지 않은 아이, 또 대학의 꿈이 높은 아이, 그렇지 않는 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칭찬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안 하는 아이 있죠. 조질관 잠을 잔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나오도록 선행 자극을 제시하면 되겠죠. 자, 열심히 공부를 한다,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잠을 자는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에 열심히 하도록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도록 할까요? 자, 인사하지 않으면 어른이 착 앞에 나타남으로써 그 아이가 인사를 하게끔 어른이 이렇게 위엄을 갖추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협동학습입니다. 자, 협동학습이 뭐죠? 그것은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유색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그 다음에 성적이 좋든 나쁘든, 또 여성이든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런 이질적인 아이들을 함께 묶어서 공부를 시켜서 서로 집단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성적이 뒤처진 아이나 성적이 뛰어난 아이가 서로 돕고 의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자, 협동학습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협동학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단 보상 같은 것을 가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스키너는 이게 이제 능동적 반응이고, 이 행동의 결과 주어지는 이게 강화 자극이다. 그래서 이 스키너 이론을 RS 이론이라고 하고, 흔히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 결과만 강화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자, 이런 것만 강조를 했지, 이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도록 교실 환경, 이걸 어떻게 조성하느냐, 요즘은 상당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교실 수업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활기차게 생산적인 교실 분위기로 만들까? 아니면 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할까?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럴 때 요 선행 자극을 어떻게 제시를 할까? 과제를 어떻게 제시할까? 교수법을 어떻게 제시할까? 벌써 이미 시험에 나왔죠. 수업에 소극적이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아서 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선행 자극의 조성은 교실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하고, 질문과 발문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수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제 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 분위기를 활기차게 생산적인 환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스키너의 RS 이론인데, 왜 우리 강화 계획 중에는 연속 강화, 간헐 강화, 소거가 있죠. 또 간헐 강화에는 비율 강화가 있고 간격 강화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화 계획은 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강화 계획을 세울까, 이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걸 문제로 잘 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 이것을 조직을 해서, 선정 조직을 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전부 목표를 제시할 때, 내용을 제시를 할 때, 가르칠 때, 평가를 할 때 강화가 많이 일어나도록 제시를 해주면 수업 분위기가 잘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제시해야만이 강화가 일어날까요? 예, 목표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것보다는 자, 오늘 10페이지 열심히 하자, 이게 아이들에게 강화의 효과를 많이 주는 거죠. 내용은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학습 과제는 유계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자, 우리가 높이뛰기를 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체육을 예로 들어봅시다. 체육은 아이들의 신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개별차가 수학 못지않게 큰 게 체육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100m를 11초에 뛰는 대단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15초 걸리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아이들이 강화가 되게 그 과제를 제시하려면 그 아이의 기초 체력에 맞게 과제를 주고 평가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과제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계열화해서 과제를 제시를 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 모든 아이가 전부 도전감과 성취감을 느껴서 강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은 위계화해 가지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쉬운 내용, 어려운 내용을 골고루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이 교수 학습 지도에서도 질문, 발문, 누구나 질문 발문을 할 때 참여 기회를 줘서 강화를 준다는 것. 그리고 공부를 처음 모든 아이들한테는 강화를 많이 쓰고, 공부가 이미 어느 정도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간헐 강화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평가에는 뭐 규준지향 평가, 중거지향 평가 여러 개가 있죠. 또 성장 참조, 능력 참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킨의 강화 이론에 의할 때 가장 강화를 많이 준 것은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참조는 그 학생이 시험을 볼 때 향상 점수에 강화를 주는 거죠. 근데 그 향상 점수가 20점이 있든
5점이 있든 1점이 있든 강화를 주는 거거든. 그래서 성장 잠조 평가는 변동 비율 강화가 돼요. 근데 모든 강화 계획 중에서 변동 비율 강화가 가장 언제 어느 정도의 강화가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스키너가 얼마나 교사들에게 중요한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학원 강사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은 피아제나 비고츠키보다 스키너입니다. 왜냐하면 스키너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왕초보도 한 달이면 교육학 논술이 거의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법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그 기법을 제시하는 이론이 바로 선행자극에 대한 행동의 결과 RS 이론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화를 줘야 하느냐, 어떻게 선행자극을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선행자극을 꾸미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선행자극을 이렇게 꾸밀 것이냐. 그래서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고, 예를 들면 지나치게 말끝마다 아이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한다고 해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은 경쟁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 시험은 우리 반에서 반드시 1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반에서 1등이 누구다, 박수 쳐라. 이렇게 경쟁만을 강조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대다수 경쟁에서 도태된 아이,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죠. 그러면 대다수 99% 아이들은 경쟁에서 도태돼 가지고 수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자아를 가져오거나 심지어는 대학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적 분위기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자극이 되고, 경쟁만을 일삼는 그런 교실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가져오는 선행자극이 된다는 이 말. 그리고 강화 계획을 논할 때는 목표 제시면에서, 교육 내용 선정면에서, 교수법 면에서, 평가 면에서 어떻게 강화 계획을 쓸 것이냐, 성장 잠조 평가하고 변동 비율 강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센스, 이걸 잘 여러분이 염두해 가지고 책을 보고 내가 지금 말한 강의 순서대로 조금만 보충을 한다면 교실 수업 분위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문제는 100%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